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권이랑 외권 두 개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시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기권 뭐 있었죠? 맨 처음에 밑에 대륙권, 그 다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여러분 성층권이랑 중간권 되게 헷갈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대성중열이에요. 대륙권, 그죠? 대류가 막 일어나고 기상현상 나타난다. 성층권 안정하고 대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존층 있다. 중간권 대류는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 안 일어난다. 마지막에 열권 공기가 희박해서 일교차 굉장히 심하다. 그죠? 이렇게 알았었고, 수권은 뭐 있었어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바람 때문에 섞여서 온도 일정하다. 수온약층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에너지 교환이나 물질 교환 이게 안 일어난다. 안정하다. 심해층 1년 내내 온도가 낮은 채로 유지가 된다. 온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저번에 지권은요. 맨 위에 지각 있고, 그죠? 대륙지각, 해양지각 있었는데 대륙지각 두껍고 해양지각 얇고, 그다음 밑에 멘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살짝 대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그죠? 외핵이랑 내핵 둘 다 철이랑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라 대류 일어나고 내핵은 압력이 심해서 고체 상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나머지 두 개 한 번에 배워볼게요. 되게 쉬워요. 생물권, 외권은 배울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간단히 배울게요. 뭐 이런 거 나무, 생물이죠. 나무도 생물이고 이런 막 길냥이나 고양이들, 생물,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어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분 그 뭐 세균이나 미생물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전부 생물이죠. 다 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뭐 생물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어요.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그죠? 뭐 다른 단원에서 뭐 생명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데서 배우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선생님이 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요것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 요 세 가지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필수 요소라고 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액체 상태의 물. 이게 없으면 생명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봐도 알아요. 요것만 봐도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빵을요 바깥에 건조한 데 냅둬봐요. 그 다음 물에 적셔갖고 냅둬보세요. 뭐가 더 빨리 상하냐면요, 물에 젖은 게 더 빨리 상하죠. 그죠? 물에 젖은 게 더 빨리 상해요. 왜? 물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더 번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물이 생명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대기에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다 플러스 산소도 있으면 좋겠죠. 산소도 있으면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거의 대부분, 아닌 애들도 있어요. 아닌 애들도 있는데 그 박테리아 중에서 대부분은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거기다가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기장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자외선뿐만 아니고요. 자외선은 이제 뭐 오존층이 막아주는데, 그거 말고도 뭐 X선, 감마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생명체한테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다 막아주고 있는 게 자기장이에요.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랑 호흡 뭐 대부분 알 텐데 또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뭐 생명과학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광합성은요, 간단히 말하면 보통 이제 식물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갖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호흡은 산소를 빨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낮에는 햇빛을 받아갖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내뿜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있으려면 식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막 숲이 인간들이 다 없애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이 막 특히 아마존 같은 데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의 폐 이렇게 부를 정도로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가 나오거든요.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니까.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게 들이셔 보세요. 그럼 뭘 들이신 거예요? 산소를 들이신 거죠. 그 다음에 내뱉으면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죠? 한번 들이실 때는 산소, 후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 산소 들이셔서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식물들은 낮에 이산화탄소를 슉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거. 요 두 개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란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자면 식물이 낮에는 호흡을 하는데 밤에는 다시 식물이 낮에는 광합성을 하는데 밤에는 호흡을 해요. 식물도 호흡을 해요. 뭐 코가 없는데 어떻게 호흡을 해요?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낮에는 이산화탄소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뱉대요. 그러니까 한낮에 숲속을 거닐면은 굉장히 상쾌하죠. 근데 밤에 가면은 좀 덜 안 좋은 게 뭐냐면 덜한 게 뭐냐면 밤에는 그 식물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가면은 더 상쾌한 이유가 그거예요. 숲에. 아무튼 요거 두 개 꼭 알아두세요. 됐죠? 생물권 끝. 생물권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 외권 배울게요. 바로 외권 넘어갑니다. 외권. 이거 뭐 지구 바깥에 있는 모든 게 다 외권이죠. 근데 이제 다른 거랑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얘네들은 굉장히 지구에서 큰 영향을 서로 미치는데 외권은 그래도 비교적 큰 영향을 안 미치죠.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별이 지구에 영향을 뭐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가끔 뭐 초신성 폭발이 근처에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지구랑 가장 가까운 거 태양이잖아요. 태양 같은 거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아니면 그 달이라든지 달 때문에 이제 밀물 썰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들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 시스템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태양이랑 달이 큰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거. 달은 밀물 썰물 일으키고요. 태양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밤이랑 낮 막 일으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태양에서는요,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안 좋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외선은 근데 오존이 막아주는데, 다른 애들, 막 감마선, X선, 뭐 알파선, 베타선 이런 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갖고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그 우주 공간에 나가면요, 사실 우주 공간에 나가면 뭐 숨 막혀 죽기 전에요. 그러니까 얼어 죽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그 안 좋은 물질들이 그 여러분 몸을 만약에 관통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우주복을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그런 안 좋은 걸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거를 어떻게 막아주고 있느냐?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다는 거. 여기서 막 안 좋은 거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 지구 자기장이 싹 다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만 좀 알아두세요. 지구 자기장은요, 외핵이 대류에서 생겨요. 외핵, 대류, 요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뭐 그 정확한 원인은 이제 나중에 물리학 시간이 배우겠는데, 아무튼 이런 그 철이랑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금속 물질이 막 대류를 하다 보니까 자기장이 쫙 생기는 거예요. 철이랑 니켈이 막 왔다 갔다 대류를 하니까. 아무튼 간에 자기장은 굉장히 생명체한테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다. 외권에서 안 좋은 물질들 그런 거를 다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은 여기서 이제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고요. 됐죠? 그래서 뭐 그 우주에서 또 가끔 가다가 돌멩이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하죠. 우주에 보면 막 먼지, 돌멩이, 막 주먹만한 돌멩이부터 해갖고 집채만한 돌멩이까지 이런 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게 이제 지구로 떨어지면서 반짝반짝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성이라고 해요. 유성. 다른 말로 별똥별. 여러분 그 별똥별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예전에 막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이게 슉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요. 엄청나게 빨리 번쩍번쩍거리면서 뭔가 불꽃놀이처럼 퐁 하고 지나가 버려요. 유성. 나중에 한번 밤하늘 한번 맑은 날에 한번 계속 멍 때리면서 보고 있다 보면은 가끔씩 번쩍번쩍 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별똥별이에요. 이게 보통 근데 요즘에는 하도 공기가 안 좋으니까 보기 쉽지가 않죠. 아무튼 근데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별똥별이 저기 위에 있는 별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별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 별이 태양인데 태양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면서 돌아다니던 먼지, 티끌, 돌멩이 요런 애들이 떨어지면서 불타면서 반짝거리는 거. 그게 바로 유성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좀 컸어. 보통은 이렇게 떨어질 때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리고 반짝반짝 빛나기만 해요. 이렇게 돌멩이가. 근데 너무 커가지고 다 안 타고 땅으로 떨어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운석, 운석, 운석.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외권에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죠. 외권에서. 별똥별, 유성, 그리고 얘가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까지 떨어지면, 보통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타서 없어지지만,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운석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너무너무 큰, 엄청나게 큰 운석이 떨어지면은 그 충격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공룡이 멸종한 이유도 운석 충돌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핵폭탄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운석 충돌은. 그러니까 조그만 운석들은 지금도 막 가끔씩 떨어져요. 막 주먹만한 운석 이런 건 떨어져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지나가다가 운 없어갖고 맞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데 이제 진짜 막 빌딩만한 막 집채만한 돌멩이가 떨어진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엄청나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야겠네요. 됐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생물권이랑 외권 정말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자, 지금까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 5개 배워봤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그 하위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배워볼 건데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지금 내용 쉽거든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과 그쪽으로 안 가고 나중에 과학 안 배울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과학 배운 거잖아요. 1학년인데 마지막에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 그럼 선생님이랑 재밌게 배워봅시다. 이 5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가? 됐죠? 고생했습니다.